세상 속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간 플러스 김지유입니다. 햇볕, 바람, 물, 공기. 자연에 몸을 맡기면서도 사람의 손길로 더 향기롭고 아름다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 꽃과 열매를 맺는 식물이 반기는 정원. 오늘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간 플러스에서는 초록내음 가득한 우리 사회 속 다양한 정원 문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간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친구 2호 이성현 정원사입니다. 우리는 정원에서 이렇게 정원, 시민정원사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도시 안에서 정원을 가꾸는 많은 사람들을 시민정원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10년 정도 됐을까요? 옛날에는 시민정원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원이라는 말도 없었었죠. 근데 정원이 담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어적으로 보면 정원은 틀 안에 갖추어져 있는, 가두어둔 하나의 사적인 공간인데 정원이 담을 훌쩍 넘어버리면서 모두의 정원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태어난 게 시민정원사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시민자가 없다? 그러면 정원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정원사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뭐 치료, 치유 뭐 이런 거 하면서 힐링가든이라는 이야기에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에 제가 원예치료사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그래, 식물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물과 사람의 관계에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준다는 게 정원인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 만큼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시민정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꿈꾸는 정원, 기부정원 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해요. 벌써 한 10년이 넘게 기부정원, 꿈꾸는 정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뭐 미혼모들을 위한 정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원, 암 환자들을 위한 정원, 뭐 이런 다양한 정원들을 저희가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왜 했냐면 정원은 사회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원은 형태를 보면 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어려웠던 것을 정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미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스르르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되게 부드러운데 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구랑 같이 해요? 시민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은 효과는 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정원사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꾸는 정원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정원의 시민정원사의 활동이 다음 세대에게 뭔가 꿈꿔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꿈꾸는 정원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미혼모 정원 같은 경우 제가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미혼모 정원을 왜 만들어? 그건 그들의 책임 문제 아니야? 왜 우리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돌봐줘야 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원을 통해서 제가 사회적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바라봐야 할 것들을 함께 정원이라는 걸 통해서 바라봤을 때에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위한 그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가 저희가 정원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거예요. 진료를 받으러 오기는 했는데 삭막한 공간에서보다는 장미도 있고 정원이 있는 데서 이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착 얻어가면서 진료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떠나면 뭐예요?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 정원을 만들어줬을 때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말 좋았었죠. 그 프로젝트 할 때는 국가적으로도 한번 저기 했어요.
일본에 있는 정원 친구가, 저희 정원사 친구가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야,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해야지 하면서 자기가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저희랑 함께 해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는 안성에 있는 안성의료협동조합의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좀 특이해요. 농민들이, 주민들이 병원을 세웠고 그 병원에다가 옥상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거 뭘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건축물이 시장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통 가운데에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죠.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병원이 문을 닫고 쉬는 날 우리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원 놀이를 한번 해줘 보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어디 갈 데가 없을 때에 정원을 통해서 서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공간으로서의 정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꿈꾸는 정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내어지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함께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사회의 어느 부분들 우리가 좀 돌봐줘야겠구나,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시게 되어지는 좀 더 따뜻한 세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전 시민정원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비슷한 결의 한 사람이 조금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든 볼런티어예요. 정원 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보면 뭐 국제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렇게 경제단체 하시는 분들도 사실 경제 규모 안에서 세상을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야, 정원을 통해서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생각을 맨 처음에 하게 되어지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모일까라고 했어요. 정말 모일까? 뭐 나는 정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려고 하는데 모일까라고 했는데 벌써 십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다가 정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라고 했는데 40명이나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야, 세상이 정말 살만하고 나는 정원은 없지만 주말에 어딘가에 가서 내가 정원을 가꾸어두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보고 정말 큰 힘을 저희가 얻었죠. 그게 벌써 십몇 년 정도 넘어오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활동들이 제가 뭘 얘기하냐고 하는 것이냐면, 봉사자로 사실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해본 사람만이 정말 알아요. 그 봉사지에 가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뭔가 전정을 하고 할 때 그 따뜻한 햇빛이 저한테 탁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을 할 때 하고 다른 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우리 봉사하시는 정원 봉사자들이, 가든 볼런티어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봉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원에 대해서 시민정원사 안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원예치료사의 길을 걸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원예치료사라는 직업도 있고요. 놀이정원사라고 하는 직업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정원사라고 하면 정원을 막 가꾸고 디자인하는 사람만 정원사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놀이정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정원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노냐면 꼬맹이 애기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년,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정원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거를 안내하는 친구들이 놀이정원사입니다. 옛날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텃밭에 토마토를 심었어요, 애들이랑.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지주를 하죠. 왜 하세요? 거기다가 토마토가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왔는데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정원사님, 왜? 그랬더니 토마토에게 지주가 필요했잖아요. 그래, 필요하지. 그래야 따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이 토마토에게 지주가 필요했던 것처럼 다른 친구에게 저는 이런 지주대 같은 친구가 되어볼래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은 정원에서 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걸 통해서 마음속에 자기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뭔가 크게 마음에 따뜻한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직업군도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원 문화는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간을 되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페 가시면 어디 있는 카페 가세요? 정원이 있는 카페 가지 않으세요?
아니면 좀 더 정원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더 여러분들 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정원이 되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만큼 정원사의 역할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멀리 나가보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영국에 가면 에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폐강이었었어요. 버려졌던 폐강인데 그 폐강을 다시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복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우울감이 있는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안에 초대를 해서 정원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로 했죠? 새로운 희망을 찾습니다. 새로운 위로를 사람들이 맛보게 되어집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정원 안에서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정원은 복지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아직까지도 건설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건설업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정원은 복지입니다. 뭐라고요? 복지요. 왜냐하면 정원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원이 딱 하고 만들어지면 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에덴 프로젝트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꼬마 정원사 아니면 가든 볼런티어 이 많은 활동들은 정원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정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의 또 하나의 정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건설 이런 게 아니라 복지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무형의 자산, 무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선물해 줌으로써 이분들의 마음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기쁨, 이로는 정말 단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원 뭐라고요? 복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원을 만들 때, 복지다운 정원을 만들 때 5사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원을 누릴 대상자예요. 두 번째는 이 대상자에게 정원을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전에 봉사자들,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을 리더해줄 마을의 리더들이에요. 벌써 3사람이 필요했죠. 근데 여기에 또 2-3사람이 더 필요한데 그거 뭐냐면 행정가하고 정치가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정치가는 뭐 하는 이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입법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행정가들은 그거를 시민들에게 잘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희망을 한번 해봐요. 행정가들과 정치가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원을 복지로서 하면 우리 많은 대상자들이 조금 더 풍요로운 정원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누가 하나 있냐면 그게 전문가예요. 정원 전문가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역할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까지 해서 5사람의 그룹이 있다고 하면 복지로서의 정원을 완성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딘가 못 쓰는 땅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 작은 꽃 화단이를 만들어 보시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현 정원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강연을 듣는 내내 좀 녹음이 우거진 정원이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민 정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꼭 지자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정원 교육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정원에 입문하고 싶다 하시면 지자체에 거의 다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는 전국에 정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카운트가 될 정도로 교육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네마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양질의 교육이기 때문에 입문하실 땐 거기를 저는 꼭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멋진 정원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지자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정말 잘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자체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충분합니다. 거죠. 입문자에게는 정말 충분한 교육, 그러니까 식물부터 디자인, 관리까지 그리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치 있는 활동들이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교육까지 여기서 딱 돼요. 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그 교육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 함께 연대하거나 함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근데 함께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야 다음에 우리가 뭘 할까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의 지자체에 교육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어떤 분들이 네. 가든 볼런티어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음. 이분들이 하고 계신 활동도 궁금해요. 음. 지금은 약간 사회적 약자들이 계신 곳에 조금 봉사자들이 모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저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뭐냐면 아까 제가 골목정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을 내서 어딘가 꼭 가지 않더라도 문만 나서면 상가가 있고 우리 집 주변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들 이런 데를 우리 가족끼리 함께 가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례로 저희가 한 마을에 보도블럭에 있는데 뭐 가로수가 심겨져 있잖아요. 네. 가로수 마다에다가 저희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들었는데 한 50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분양을 했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말이면 가로수는 물이 없잖아요, 어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물을 가족들이 다 떠다가 가로수 밑에 있는 작은 정원이지만 가족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의 나무가 있는데 50개의 가정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전날 생각을 해서 전날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내일은 우리 거기 가서 가족끼리 물을 줄까? 뭐 할까? 이런 대화들이 막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의 봉사도 있지만 집 앞에 있는 것도 함께 가꿀 수 있다면 가져가기 되게 재미난 이야기,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내가 네. 가꾼 미니 정원이라니까 그것도 정말 내 집 앞에. 네, 네. 정말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가든 볼런티어가 좀 필요한 이유도 있을까요? 정원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가장 뿌리 깊은 데서부터 문화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정원은 산업, 경제라고 하는 거에 되게 형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원을 문화적으로 가지고 가면 사실 저 저변에 되게 단단한 누가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원에 대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단단하게 느꼈을 때 진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경제활동이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환경도 가꾸고 사람들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으면 정원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 정말 필요한 네.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정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네. 하시면서 이 네. 대중들의 정원에 대한 인식에서의 변화를 네.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옛날에는 저는 제가 정원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만큼 가든 하면 옛날에는 숯불고기집을 얘기했었어요. 그게 한 15년 정도 얘기예요. 혹시 아세요? 네. 옛날에 가든 그러면 고깃집 그렇죠. 하세요 그랬었어요. 땡땡 가든. 뭐 생땡 가든 네. 것처럼.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원사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만큼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다양한 문화의 거리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정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달라진 것도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초 IT 시대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죠? 손 안에 다 뭐 가지고 있죠, 우리 맨날? 스마트폰. 그죠?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면서 초 스피드 시대, 초 IT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초 자연 시대로 가려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 IT 시대로 가는 만큼 초 자연 시대로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화는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민이 바라보는 이 정원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정말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제가 왜 문화 얘기도 하고 뭐 복지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즐겨라. 네, 즐겨라. 네. 즐기는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되게 무겁거나 뭐 상상 속에 이렇게 있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만 열면 정원이 있는 것처럼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집 바깥 나가면 골목에 있는 정원이 있고 상가에 정원이 있고 집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화분 몇 개만 있어도 오늘 스튜디오에도 식물이 조금 있는데 집 안에서도 충분히 화분 몇 개 가지고 식물이 있는 것이 정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작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은 세상은 저는 없는 세상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화분 하나라도 아니면 씨앗 하나라도 한번 심어보면 꼭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즐겨라. 라는 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참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네. 굉장히 폭넓은 네. 그런 깨달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원 친구 2호 이성현 정원사님과 함께한 정원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보살펴 나간다면 사계절을 살아가는 정원처럼 우리 사회도 더욱더 견고하고 향기롭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